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경제 신문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뭐 지방의 이제 미분양 사태는 물론이고 이제 한 그 경기 지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철근 수요가 워낙 급감해 가지고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철근을 만드는 철광 회사들의 그런 가동률 지수 한 30%에서 80% 정도 해당하는. 그래 요즘에 이제 그런 공장을 폐쇄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참 경기 침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한 경제신문은 아마 서울에서도 몇 해 전까지만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가 강남역 2번 출구 11번 출구에서 그 다음에 9호선 신논현역까지 펼쳐진 그 대로, 그게 가장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거기도 뭐 1층은 대부분이 이제 비어 있는 상태. 그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층으로 갈수록 이제 병원들이 많으니까 병원들은 건재하지만 1층은 거의 임대문이 그런 광고가 붙어 있는 상태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1번 소비 1번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조차도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생산활동이 위축이 될 것이고, 생산활동이 위축이 되면은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일본에서 30년간 계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런 소득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 사이 이제 한국은 계속해서 매년 성장을 했으니까 1인당 소득이 이제 역전되는 그런 일도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일본에서는 그동안 엔화 가치만 추락했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원화 가치 추락하고 인플레이션 심화가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이제 가라앉으면은 일본이 지난 30년을 보면은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정치적 구심점은 없고, 표는 잃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30년 동안 줄기차게 금융정책과 이런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 복잡한 논리, 뭐 아베노믹스 이런 걸 다 제쳐놓더라도 방법은 그냥 돈을 푸는 거지 않습니까? 적자 재정을 편성하거나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30년 동안 찔끔찔끔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일본의 그 건실하던 재정이 세계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수준까지 그렇게 악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돈을 뿌려가지고 여러분들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것도 자연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돈을 풀어서 쉽게 경제를 살리려면 대부분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석이란 것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제거해야 되는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제거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그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니 고통이 따르고 표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세상의 많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돈을 푸는 정책을 대부분 취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꼭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왔고, 뭐 터키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죠. 앞으로 한국에서도 벌어질 일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풀고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돈을 여러 뿌리는 쪽으로 나가겠죠. 며칠 전에 방송에서 보시다시피
재정 성수,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1원을 쓰게 되면은 경제 성장에 얼마만큼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가? 100원을 쓰면 20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30원. 그러니까 재정 성수가 되게 0.5 이하인 거죠. 절반 정도는 그냥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정말 피 같은 자원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곳으로 계속 흘러가 가지고 확대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공공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흘러가 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비생산적인 부분에 계속 투입이 돼 가지고 그 귀한 돈이 선순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뿌리는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죠. 뭐 이번에도 윤 정부가 정책 기조를 긴축을 하다가 이런 그 다음에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아낼 수 하기가 힘든 거죠. 이제 앞으로 선거 상황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등장할 수 있는 집권 세력의 성격이란 것이 뭐 거의 다 명확하게 그냥 전망을 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여러분들 원화 가치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심화나 저성장이나 이런 것이 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또 흥미롭게 본 거는 이제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좀 성공한 벤처 기업들,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한 뭐 그런 회사들, 쿠팡은 물론 미국에 상장을 했지만 쿠팡이나 뭐 마켓컬이나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한 분이 전체를 다 아우러 가지고 분석한 그런 글을 썼는데 대부분이 내수행이네요. 뭐 여행 플랫폼, 그다음 배달 플랫폼, 전부가 다 내수행이고 수출한 것은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소비자의 지갑을 터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대부분 한국에서 큰 회사를 만든 거네요. 게임 회사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그런 이런 유니콘 반열에 들어선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대부분 내수 산업인 겁니다. 내수 산업. 그게 확장성이 아주 적은 거죠. 그게 상장하고 난 다음에 기업 가치가 계속적으로 오르거나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 모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추격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는데, 뭐 이번에 롯데케미칼도 보면 결국 중국 공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산업도 많이 그렇게 위축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벤처 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들여다보면은 실질 기술에 기반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힘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안팎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쉬운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 충실하려면은 한국 사회가 좀 그냥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리하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노력들이 없으면은 일본이 30년 해왔던 것처럼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서서히. 근데 우리는 좀 더 빨리 가라앉겠죠. 사람들이 조금 더 투쟁적이니까. 길은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자본이 생산적 용도로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겠다. 뭐 그러면 가라앉는 거죠. 감사합니다.